지구는 살아있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무쌍함의 중심에는 판의 운동이 있죠. 연간 판의 이동 속도는 고작 수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 하루에만 크고 작은 지진이 수십 수백 번씩 일어나며 거대한 화산 폭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판의 운동이 역동적인 지구를 만든 셈이죠. 그러나 시간을 아주 오래 전으로 되돌리면, 그러니까 한 27억 년 전쯤? 이 당시의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뒤 지구는 오랜 시간 대부분이 바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7억 년 전쯤이 되어서야 지구 내부에서 분출한 마그마가 밖으로 뿜어져 나와 차츰 식으며 수면 위에는 여러 개의 육지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육지 주변 얕은 해안가에서는 지금의 남세균과 비슷한 작은 세균들이 광합성을 하며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퇴적물을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기 등 세계 곳곳에는 이때 만들어졌던 원시 대륙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27억 년 전의 육지가 지금의 판처럼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지각은 단순히 멘틀 위에 둥둥 떠있는 정도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판 운동은 멘틀의 대류에 의해 일어나는데, 지금의 지구는 멘틀의 온도차가 확연해 대규모의 대류가 규칙적으로 잘 일어나지만 27억 년 전 지구의 멘틀은 전체적으로 뜨거웠던 탓에 온도차가 거의 없어 대류가 약하고 불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차츰 식어감에 따라 지구의 겉부분이 빠르게 냉각되자 멘틀의 온도차가 발생했고, 지금처럼 큰 규모의 대류가 일어나면서 이와 함께 지각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결과 약 19억 년 전 초대륙 누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초대륙인 판게아보다 훨씬 전에 또 다른 초대륙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멘틀의 대류가 활발해지고 초대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무려 10억 년 동안 지구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 지구 역사에는 수차례 크고 작은 빙하기들이 있었는데, 유독 18억 년 전에서 8억 년 전까지는 빙하기가 전혀 없었고, 특히 캄브리아기 대폭발처럼 생명의 화려한 진화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기간을 지루한 10억 년 또는 지구 역사상 가장 따분했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10억 년 동안 지구는 어땠을까요? 해양 지질학자인 도널드 캠필드 교수는 당시 바다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이른바 캠필드 대양 가설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는 약 30억 년 전부터 광합성 세균이 만들어낸 산소로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는 점차 증가했지만 바다 깊은 곳까지 산소로 채우진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해저 화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로 인해 수십 20m 아래부터는 산소보다는 황화수소의 농도가 높았을 거라고 밝혔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황화수소를 먹고 사는 박테리아나 고세균, 또 암석에서 풍화된 황산염을 먹이로 삼아 황화수소를 방출하는 황환원 세균 등이 번성했습니다. 이렇듯 당시 바다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을 테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악취가 코를 찔렀을 겁니다. 그것도 무려 10억 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시기는 결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8억 년 전 지구는 진핵생물이 처음 등장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진핵생물은 큰 세균이 산소호흡을 하는 세균이나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같은 작은 세균을 포획하며 진화한 녀석인데, 아시다시피 먼 훗날 이들은 거대한 분류군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실제로 지구 곳곳에는 이 당시의 진핵생물의 흔적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지난 2017년 고생물학자 스테판 뱅스는 인도 빈디아 산맥의 16억 년 전 지층에서 홍주류와 비슷한 진핵생물 화석을 발견했고, 중국에서도 17억 년 전 지층에서 진핵생물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죠. 물론 당시 진핵생물들은 대체로 산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산소가 풍부한 얕은 해안가에서 번식했을 겁니다. 인간을 비롯해 수많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균류까지 속한 진핵생물이 등장한 이 시기는 어쩌면 지루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기였을지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이때는 빙하기만 없었을 뿐 멘틀의 대류로 판이 이동하며 지구는 보다 역동적인 행성으로 변모해 나갔습니다. 초대륙이었던 누나는 여러 대륙으로 분리됐다가 약 10억 년 전쯤에는 이들이 다시 합쳐져 로디니아란 새로운 초대륙이 생겨나기도 했죠. 바다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며 최초의 진핵생물이 등장하고 거대한 지각이 시시각각 움직였던 이 시기를 과연 지루하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10억 년 동안 지루했던 이 시기는 도대체 어떻게 끝이 났고 그 이후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생명의 다양성이 촉발된 6억 년 전의 에디아카라기, 또 5억 4천만 년 전의 캄브리아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지루한 10억 년을 종식시킨 건 다름 아닌 약 8억 년 전 찾아온 빙하기였습니다. 이른바 눈덩이 지구 가설인데요. 이 빙하기를 시작으로 지구는 지루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앞서 말한 로디니아란 초대륙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3년 지질학자인 그랜트 형 박사는 이 로디니아가 눈덩이 지구의 시발점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로디니아 대륙은 약 8억 년 전부터 여러 대륙들로 나눠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분출되며 대규모의 현무암 지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현무암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한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현무암으로 흡수되면서 온실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지구가 냉각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태양은 지금보다 약 10% 정도 어두웠기 때문에 지구가 눈덩이로 변하는데 한몫했죠. 또 2017년 프란시스 맥도날드 교수는 지금의 캐나다 북서부 쪽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며 어마무시한 양의 이산화황이 대기 중으로 분출됐고, 이것이 태양빛을 가리는 바람에 빙하기가 더욱 가속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은 빙하기를 촉발한 로디니아 대륙은 빙하기를 끝낸 장본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8억 년 전 지구는 얼음으로 뒤덮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로디니아 대륙이 분열되고 있었죠. 약 6억 3천만 년 전까지 대륙이 계속 갈라지며 해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무암 지대가 얼음으로 덮여있던 탓에 이전처럼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지 못했고, 결국 대기 중에 쌓인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를 일으켜 그 결과 지구를 덮고 있던 얼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죠. 눈덩이 지구 가설을 연구한 폴 호프먼 교수는 당시 지구의 대기 온도는 무려 50도 가까이 올랐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을 내린 눈덩이 지구의 끝은 생명 다양성의 시작으로 이어졌죠.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광합성 세균들은 많은 양의 산소를 만들어 대기와 바다 깊은 곳까지 공급했고, 기존 단순했던 진핵생물들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산소를 바탕으로 보다 크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얼음에 갇혀있던 암석들이 지표에 노출되면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 인, 포타슘, 철, 칼슘 같은 무기 염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왔죠. 이는 곧 동물들의 외골격이나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재료들로 이용되며 생물 다양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게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곤이죠. 그리고 이를 밑바탕으로 캄브리아계에 들어서는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생명 대폭발이 일어나며 스펙타클한 진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듯 지루한 10억 년을 거친 결과 지구는 비로소야 살아있는 행성으로 거듭난 거죠. 여러분의 요즘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루한 날들의 연속인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지루한 하루하루는 마냥 지루하기만 한 게 아닌 보다 멋진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지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